다음에는 블록체인과 마이데이터 경제라는 제목으로 경제학의 박주석 교수님 박수로 맞아주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화두로서 얘기하고 있지만 블록체인이 잘 적용되는 분야가 있고 또 잘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이데이터가 제 생각에는 블록체인이 잘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 보면요.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빅데이터라고 얘기할 때는 기술적인 관점입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기존의 DBMS로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데이터를 하드나 이런 오픈소스로 관리하는 관점에서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조직적인 관점, 그 기술을 사용한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기업 내부의 데이터를 주로 관리하려다가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고객이나 협력업체 데이터를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려고 했고 지금은 데이터 이코노미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이코노미는 EU에서 먼저 이 용어를 썼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데이터 생태계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인터데이터가 아니라 생태계의 관점에서 어떤 커다란 데이터 체계를 만들려는 관점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공급자, 데이터 중개자, 데이터 수요자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데이터 경제를 진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쉽지 않습니다. 예. 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결국 활용의 관점이 굉장히 강조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현실은 데이터 보호를 훨씬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2011년도에 농협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금융기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이 데이터를 보호를 훨씬 더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 다보스 포럼에서 빅데이터 포럼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도 빅데이터가 많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다시 또 공공이나 또는 금융 쪽에서 빅데이터를 많이 또 프로젝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2014년에 그 해킹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세계 카드사에서 하나가 터졌고요. 또 하나는 4월달에 또 KT라는 데서 또 터졌습니다. 이 두 개가, 이게 터지면서, 사실 이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터지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활용은 나중 얘기고, 데이터 보호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을 떠나서 데이터 보호에 대한 엄청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 펼치기 시작됐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2016년에 알파고 대국을 하면서 인공지능이 강조가 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빅데이터가 다시 리바이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알파고가 이긴 이유가 그 엄청난 그 바둑의 기보를 갖고 활용해서 인간을 넘어서는 그런 바둑의 능력을 얻게 됐거든요. 결국은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다. 그래서 다시 또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 보호 활용의 관점이 이 밸런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시점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데이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오늘 저는 뭐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마이데이터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마이데이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아마 2013년도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 이 퍼스널 데이터를 얘기하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내 데이터를 내가 많이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업이나 기관이 많이 갖고 있습니까? 내 데이터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데이터를 제가 안 갖고 있고 기업이나 기관이 다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내 금융 데이터는 은행이 다 갖고 있고 내 에너지 데이터는 에너지 기업이 다 갖고 있고 내 공공 데이터는 정부가 다 갖고 있고 내 의료 데이터는 병원이 갖고 있고 내 판매 데이터는, 내 구매 데이터는 신용카드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사실 내 데이터를 내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그 데이터를 내가 제대로 쓰지 못해요. 왜? 기업이나 기관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예를 들면 영국의 마이데이터 정책이나 또는 미국의 스마트 디스클로라는 정책에 의해서 그 데이터는 사실은 내 거니까 그 데이터를 내가 임의로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기관이나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내 관점으로, 나의 관점으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관점이 생겼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데이터를 내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제3의 기관한테 그 데이터를 넘겨줘라. 그럼 넘겨받아서 이 부동산 중개인이 더 개인화시켜서 나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하면은 그 데이터를 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내 데이터를 나는 팔고 싶다. 제3자한테. 그러면 에너지 기업한테 얘기해서 내 데이터를 팔아줘. 그러면 팔 수도 있고. 어차피 그건 내 데이터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런 세 가지 관점의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얘기하기 많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마이데이터 얘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사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블루버튼 사례예요. 의료 데이터의 관점에서 이게 내가 클릭 한번 하면은 나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갖고 오는 블루버튼이 가장 유명하지만 오늘은 제가 그린버튼을 갖고 왔는데요. 이건 에너지 관련된 사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미국 에너지와 환경청에서 전기나 천연가스나 무에 대한 내 데이터, 우리 집에 관련 데이터를 내가 이 그린 버튼을 클릭하면은 그 데이터를 쫙 끌고 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이 다운로드 마이 데이터라는 그 버튼을 클릭하면은 그걸 통해서 전력회사나 수도회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쭉 끌어서 갖고 와서 나의 관점을 갖고 옵니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런 전력 데이터나 수도 데이터를 제3의 기관에 넘겨줘 하면은 그거를 커넥트 마이 데이터라는 그런 버튼을 통해서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갖고 제3의 기관이 훨씬 더 좋은 서비스로 나한테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데이터를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제3자를 통해서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관점. 이 권한이 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마이데이터의 생태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마이데이터 원칙은 크게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데이터 권한. 개인이 개인 데이터의 접근, 이동, 활용 등에 대한 통제권이 결정받는다. 내가 갖는다. 기업이나 기관이 갖는 게 아니라 내가 갖는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제공. 기관들은 개인이 요구할 때 그 개인 데이터를 안전한 환경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원칙이고요. 세 번째 원칙은 데이터 활용. 개인이 원하면은 그 데이터는 내가 자유롭게 갖고 올 수 있고 이동시킬 수 있고 심지어 제3자한테 넘길 수 있다.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 그 관점이 바로 마이데이터의 세 가지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인정보보호랑 마이데이터를 자꾸만 이렇게 혼합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관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개인정보보호는 내 데이터를 그 어떤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갖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임의로 막 쓰거든요. 사실 그 내 데이터인데 그 기관이나 기업들이 임의로 쓰는 거를 못하게 하는 관점이 개인정보보호고요. 반면에 마이 데이터는 내 데이터를 기업들, 기관들이 다 갖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이 마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이쪽은 개인정보보호의 관점, 다시 말하면 조직의 관점에서의 개인정보보호고 이쪽은 나의 관점에서 자기결정권입니다. 그래서 이쪽 자기결정권 관점에서는 개인정보보호가 전혀 위배 안 됩니다. 왜? 내 데이터를 내가 임의로 쓰는 관점이니까. 그러면 왜 마이데이터라는 그 경제가 왜 블록체인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관점, 조직의 관점이 아니라 개인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생태계를 만드는 관점입니다. 그거는 여기 제가 블록체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인터넷 사회는 트러스트 서드 파티 주로 어떤 중앙 집중적인 예를 들면 금융결정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기업 뭐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가 모아지고 그걸 활용했었습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은 사실 그런 중앙 집중적인 관점이 아니라 분산 원장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개인정보보호는 조직의 관점이고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마이데이터는 사실 이런 블록체인 기반 사회랑 잘 맞습니다. 사실. 실제로 보시면요. 이렇게 중앙 집중형 마이데이터 사례도 있습니다. 마이덱스나 코지처럼 나에 관련된 교육, 통신, 금융, 자산 이런 것들을 묶어서 저장하고 관리하는 관점도 있고 또 클라우드 환경을 관리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보다는 이건 사실은 누군가 내 데이터를 중앙 기준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불안해요, 사실은요. 네. 근데 이런 분산 원점형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면은 원래 블록체인의 그 안전한 어떤 관점, 그다음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 이런 관점을 같이 가지면서 내가 원하는 관점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고 심지어 내가 그 데이터를 팔므로써 내가 새로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 블록체인의 관점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실제로 이런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그러니까 개인의 데이터를 공급하는 사람과 수요자의 관점에서 블록체인 관점에서 연계하면서 그 데이터를 갖고 실제로 토큰을 통해서 보상 모델을 해주는 이러한 어떤 체계가 결국 앞으로 마이 데이터 생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개인정보 보호는 조직의 관점에서 조직이 기업이 개인 데이터를 임의로 못 쓰게 하는 관점이고요. 마이 데이터는 기업이나 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내가 갖고 와서 내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가 권한을 그런 관점이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블록체인의 관점과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블록체인 하면은 스마트 계약, 신원 확인, 데이터 접근 권한, 수집 저장, 공유, 거래 이력 추적 이런 관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잘 맞습니다. 특히 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도 스마트 계약 관점이 가장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 스마트 계약에 의해서 자기가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데이터 접근 권한을 요 정도만 해줘. 수집 저장 공유를 이렇게 계약 조건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 개인이 원하는 관점에 따라서 그 원하는 관점을 갖고 이 블록체인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이 데이터랑 블록체인은 서로 연관성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